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수업은요. 영어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또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중에서 정말 큰 차이 중에 하나죠. 한국어와 영어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 어순이 다르다는 건데요. 어순이 다름에 있어서 한국어는 문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한국어는 동사가 서술어라고 하죠. 이 동사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런 말 있죠. 그게 뭔 소리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한국말은 목적이 정확하고 의도가 정확하며 문장이 짧아야 의미가 혼동되지 않아요. 자, 이게 한국말의 특징이죠.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와 동사, 이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말하는 목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문장의 유연성이 되게 강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가 한 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단어잖아요. 그런데 단어 중에 뭔가 좀 처음 본 이상하다, 좀 설명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 마지막에다가 that을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장을 또 연결시켜요. 맨날 보는 거죠 이거. 그러다가 다시 또 명사가 나왔는데 요거를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that을 써주고 또 문장을 연결시켜 가죠. 이게 끝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한국어의 어떤 단점은 수식하는 구조. 주어와 목적어, 동사가 있는데 수식이라는 것은 덧붙여 설명해 준다고 했죠. 요 목적을 설명해 줄 때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의 위치가 좀 불분명해요.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는 종종 황사가 있다. 이것과 4월 달에는 황사가 종종 있다. 요 문장의 차이를 우리는 뭐 설명하기 좀 그렇잖아요. 먼저 나왔다 그래서 도치가 돼가지고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한국어의 어떤 영어와의 차이죠. 영어는 수식 구조가 되게 정확해요. 근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유를 대자면 조사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한국어는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목적어고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뜻도 되게 다양해. 그래서 수식 구조가 많다 보니까 수식 구조마저 어떤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진짜 아마 난장판이 될 거예요. 영어가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굉장히 해석하기 까다로운 게 영어죠. 알겠죠 여러분들?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을 알고 한국어와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조금 더 언어를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은 그 연결 구조 이거를 우리는 관계사라고 해요. 관계사. 이 관계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또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뭐 계속적 용법이라든지 뭐 관계 대명사, 뭐 관계 부사부터 뭐 접속사, 블라블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얼마 안 걸려요. 금방 하니까.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문장 구조가 뭐냐면 이런 구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인데 이게 한 글자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마지막에 명사로 끝나고 이 명사를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러면 that 쓰고 설명이 또 붙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뭐 블라블라, and, that,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우리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거 예문 어차피 다 들 거예요. 근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대시란 녀석이 생략이 된다는 거죠. 생략. 그래서 어떤 식의 문장 구조를 띠냐면 주어, 동사, 블라블라 n 나온 다음에 다시 n을 주어로 갖는, 의미상의 주어로 갖는, 실제 주어가 아니고 n이 또 하나의 주어가 돼서 새로운 문장이 전개되는 그런 식의 동사 형식의 문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 결합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하나의 명사가 껴있는 이런 식의 문장을 우리는 항상 접하게 돼요. 요거 몰라가지고 해석 어떻게 하지? 이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법, 또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는지 또 해석의 예시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 아는 거지만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n이 사람이면 who를 쓰고요. 그리고 사물이면 that을 써요. 보통 위치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위치를 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수능 가르치면서 위치를 쓰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문법 배운 친구들은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뭐 위치, 오브 이런 거, 아니면 whom 이런 거. 이건 뭐 소유격이고, 얘는 뭐 목적격이다, 목적격이다 이래가지고 앞에 명사가 소유격이면은 위치 오브를 써주고, 앞에 명사가 뭐 목적격이면 whom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수능 해석을 할 때 요게 나온 경우를 요건 딱 한 번 봤고요. 이건 한 번도 못 봤어요. whom은. 이것도 거의 뭐 진짜 옛날 한 7, 8년 전에 거의 안 써요. 여러분들 굳이 요즘은 이런 거 갖다 태클 안 건단 말이에요. 그래도 핵심이 뭐냐면 who와 that이에요. who와 that. 자, 여기까지. 이거 알겠죠? 그러면 해석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해석 방법 설명할게요. 해석 방법은 주어, 동사,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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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명사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설명하는 동사가 붙어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을 해석해주고 이 문장을 해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명사에 갖는 뜻이 이거다 라고 수식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식이 뭐라고 했죠? 보충해서 설명한다 라는 뜻이죠. 딱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걸 관계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사. 자, 알겠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 뭐 그냥 명사가 없어. 그리고 블라블라 이어지다가 그냥 what이 나와. what. 그 다음에 바로 was나 이런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무슨 것이라고 받으면 돼요. 이거는 전에 얘기했던 기본 해석법으로 받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나서 무슨 것을 붙여주면 괜찮아요. 알겠죠? 혹은 뭐 저번에 얘기했죠. 그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 요거 해석할 때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해석 방법이랑 그냥 비슷하니까요. 요건 나중에 예문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볼게요. 예문을. 자, 봅시다. 잘 보이시죠? 자, 바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대시 나와 있죠? 그것의 꼴은 뭐 목적, 목표란 뜻이 있죠. 그것의 목표는 이다. to design, 디자인하는 것이다. 뭐를? 새로운 상징을 했어요. 자, 그 것의 붙었으니까 이다. 그것의 목표는 이다. 디자인하는 것이다. 뭐를?
상징을 했어요. 새로운 상징을. 그 다음에 문장을 쓸 때 이 심벌을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심벌 다음에 that을 붙여주는 거죠. 됐죠? 심벌은 됐죠? 심벌은 보인다. 더 강하고 액티브하게 보인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장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한 문장 됐죠? 그리고 심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문장이 나아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대시 생략이 돼도 괜찮아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보통 이어지냐면 이거 빼고, 그래서 each goal was to design a new symbol look more strong and active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시 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보통 친구들이 여기서 어디서 끊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서 끊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이게 센스야. 자,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보통 끊을 때 어디서 끊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그럴 때 뭐 당연히 대절 앞에서 끊어라 라는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대절 해석은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만약에 후가 나와 있다면 당연히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후 앞에 있는 명사를 새로운 주어로 삼아서 다시 뒷 문장이 전개되면 돼요. 쉽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문장을 연결시켜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것의 목표는 디자인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징을. 여기까지 했죠? 그 상징은 더 강하고 액티브하게 보이는 것이다. 더 보이게끔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게 목표라는 소리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두 문장을 연결지어서. 그래서 의역을 하면 되겠죠. 이 해석이 관계사 해석이에요. 관계사. 이해됐죠, 여러분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되게 좀 일반적인 경우고, 명사가 있는데 그냥 대신 나온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심벌이 아니고 내가 명사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을 그냥 추가해주고 싶어. 이런 경우를 대절이라고 해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거랑 해석 방법도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 끊을 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이어져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이를 끊어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대시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시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문장을 쓰다가 명사가 나왔어. 근데 그거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러면 that 달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전개하는 거야. 별거 없죠. 그런데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같아. 그러면 뒤에 단어 생략해 주는 거예요. 그때 생략을 하게 되면 얘를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앞에 단어를 설명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랑 달라. 주어 동사 형태를 띄면서 가요. 이럴 때는 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대명사면 뭐 뒤에 문자가 병신이고, 절이면은 뒤에 문장이 뭐 주어 동사가 갖춰져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따온 건데 이런 문법적 용어나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요즘은 이걸 가지고도 막 문법으로 치사하게 출제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겠죠. 자,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관계사, 대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헷갈리고 저도 가르칠 때마다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계속적 용법이거든요. 이거 해석 못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막 문장 그냥 이어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선생님도 많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문장이 계속 길어져서 이게 나중에 뭐라 그러지? 그게 의역이 안 돼. 앞에 내용 다 까먹어.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친구들이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바로 예문을 그냥 갖고 올까요? 예문. 자, 잘 보이시나요? 그녀는 시작했다. paying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상징에. 됐죠? because of는 because는 왜냐하면이지만 because of는 때문에죠. 때문에라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접속사 아니에요. 때문에. 그러면 기본 해석법 들어가야죠. 뭐 때문에? 그녀의 아들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녀는 시작했어요.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뭐에? 그 상징에. 됐죠? 뭐 때문에? 이 기본 해석법. 그녀의 아들 때문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콤마 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콤마 후를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콤마 후는 그 사람은 이란 주어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콤마 위치나 콤마 대신 나올 경우는 콤마 대신 한 번도 못 받아 진짜. 콤마 위치 뭐 나온다면 그것은 이란 주어로 받는 거예요. 똑같이. 왜요? 앞에 문장을 잇는다고 해서 계속적 용법인데 후가 지칭하는 게 그럼 누구냐는 거죠. 누굴까요? 대부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또 그녀의 아들은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이게 사실 그녀의 아들일 뭐라 그럴까? 명분이 없어. 아직은. 왜냐면 얘는 문맥에 맡기는 거거든요. 문맥에. 그래서 해석해 줄 때 앞문장을 받는다가 아니고 그 사람은으로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은 has down 신드롬 해서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그 사람은 그것은 이라고 끊어서 가는 거야. 콤마 앞에서 반드시 슬러시 해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디테일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 관계에서는 공부했어요. 뭐 대절, 관계에서 후, 대타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웬만한 수능 범위의 모든 것들은 여기 다 끝날 거예요. 여기서.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면 또 예문을 가지고 또 이 다음에 한번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쭉 한번 해석을 해줄 텐데요. 그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관계사 또 계속적 용법 대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